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탈모, 이탈한다, 빠져 달아난다는 뜻이죠. 그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이게 이제 이 탈모의 원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대의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원인은 많은데요. 역시 요거 이제 빠져나가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염증입니다. 염증. 만병 일독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십병 구담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염증인데 모낭 이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두피를 이렇게 평면으로 그리면 여기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모근세포라고 있습니다. 모근세포. 이 이제 뿌리가 있거든요. 이 머리카락의 뿌리인데 이게 이제 모근인데 자, 이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뽑히니까. 근데 사실은 뿌리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탈모가 있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만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그러면 이제 온전한가 보면 온전치 않습니다. 튼튼하지가 않거든요. 쉽게 뭐 끊어진다든지 또 이제 매가리가 없다든지 축 처진다든지 탄력도가 떨어지고 윤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색깔, 윤기, 탄력도 이런 게 다 떨어지고 이제 그 남아있는 이제 모발도 그런데 정작에 빠지는 것은 이제 모근세포가 이게 망가진 거죠. 여기 잘 잡아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저절로도 이제 이 머리카락 중량 하중도 못 견뎌가지고 뽑히는 거죠. 한마디로 썩은 겁니다. 손상된 겁니다. 근데 뿌리가 손상이 됐습니다. 뿌리. 우리는 이제 뿌리에만 또 관심이 있죠. 이 머리카락 전체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이 전체 성분, 여기도 이제 피는 흐르지 않고 신경은 없지만요. 이게 다 살아있는 세포거든요. 그럼 이게 세포인데, 모근세포, 이 세포의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뿌리 세포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머리카락을 이루는 이 이제 체세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기능이 저하되고 성능이 저하되면서 세포의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그것은 역시 이제 염증입니다. 염증. 여기 이제 염증이 미세하게 염증들이 생기는 겁니다. 독소죠, 독소. 그래서 또 그리고 이 피부 아래에 있는 이 뿌리이기 때문에 이 피부의 상태는 좋으냐? 피부의 상태도 안 좋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탈모 있는 분들은 피부의 상태도 안 좋고 머리카락이 자체의 상태도 안 좋고 결과적으로 뿌리가 썩기 때문에 이게 힘이 없어지면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빠지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탈모의 뭐 치료는 우리가 또 이것도 역시 이제 수술요법, 시술이나 수술, 심는 거죠. 요즘 모발을 심는다 뭐 그런 시술법들이 많이 나오죠. 이건 사실 정형 미용요법이지 탈모라고 하는 이 질병, 이거 병이거든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치료라고 하면 이 머리카락이 손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심어봤자 또 오래 못 가거든요. 일시적으로 보기 좋게 하려고 미용 정형요법이지 이거는 치유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약을 쓰는데 탈모 약을 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스테로이드나 염증을 제거하는 쪽, 그리고 이제 이 피부의 탄력도를 유지한다든지 요 피부, 진피층 요 아래쪽, 이쪽의 상태를 개선하는, 일시적으로 개선해주는 그런 약들을 쓰는데요. 역시 이제 약을 평생을 먹어야 되고 장기간 이제 복용을 하는데 제2, 제3의 합병증을 만듭니다. 탈모 약들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고요. 소화 기능이나 수면이나 또는 호흡이나 비뇨생식기 계통, 신경계, 호르몬계에 광범위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약들이. 그래서 또 약물요법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조금 막을 수 있고 여기 상태를 조금 개선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거를 개선하는 것은 이 염증을 없애는 겁니다. 염증의 근원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모는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빠지지 않게만 하고 또 빠진 걸 갖다가 심어놓는, 물리적으로 강제로 심어놓는 이런 것은 영구적인 치료법이 될 수가 없고요. 이 상태, 세포의 상태를 개선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영양이죠.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이 잘 되려면 역시 이 피부, 피하층의 진피층에 있는 혈관들, 혈관의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모든 세포는 혈관이 두 개가 있죠.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요.
세포에다가 영양물질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상수도격의 동맥이 있고요. 동맥.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 대사산물, 이런 부산물들을 빼주는, 그러니까 분해시키고 배출시키고 청소해주는 이 혈관이 있는데 그게 정맥이죠. 정맥. 공급해주는 혈관, 빼주는 혈관. 그래서 이제 노폐물을 빼줘야 되는데 노폐물이 쌓여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모근세포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염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액의 순환이 원활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동맥이 공급이 잘 되고 정맥이 잘 빠져나가서 이 세포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 순환이 잘 되는 상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막힌 거거든요. 이게 막힌 거.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 그래서 이 모발의 문제도 탈모의 문제도 결국 모발 머리카락만 들여다볼 게 아니고요. 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동맥과 정맥, 모근세포에 공급이 되는 동정맥의 교환, 말초순환의 문제입니다. 말초순환. 그래서 대부분 탈모가 있는 분들은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걸 동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뭐 30대나 40대 초반, 이른 나이, 젊은 나이에 전체가 다 벗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유전적 소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머리가 빠지는데 심하게 빠지는 것, 자연 노화로 일정하게 빠지는 거는 그건 질병은 아니지만 아주 심하게 빠지고 이런 나이에 많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탄력이 떨어지고 윤기가 없어지고 이런 것은 질병인데요. 거의 동정맥 교환, 혈액의 순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약을 써서 국소의 일석인 상태를 개선하기보다는 전체의 상태를 통합적으로 전일적으로 치료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받고 어떤 레이저 치료나 모발 심는 치료나 약물요법이나 이런 일석요법보다는 혈액의 상태를 개선하고 혈관 상태를 개선해 가지고 기혈 순환을 촉진시키는 거, 그게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그것은 역시 또 운동과 관련이 있고 피부, 두피, 머리카락이 자체 요 병이 발현된 이 국소에만 집중하고 국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국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전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안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중에 이게 독소인데요. 염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음식도 있지만 요즘 우리가 샴푸,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화학물질, 그거의 위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탈모가 있는 분들은 우선 이 샴푸부터 버리십시오 하고 이제 티칭을 하거든요. 샴푸. 샴푸가 없으면 어떻게 머리를 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우리의 잘못된 관념입니다. 잘못된 습관이고요. 충분히 샴푸가 없이도 머리 감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제 제 머리가 탄력이 좀 없으신 것 같으세요? 좀 윤기가 좀 없어 보이세요? 저는 평생 샴푸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샴푸를 가끔 가다가 어디 외출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외부에 여행을 가거나 했는데 감아야 되는데 비누가 없어. 그런 경우에 간혹 가다 그것도 아주 떡이 져서 너무 기름기가 많다. 그런 경우에 샴푸를 한두 번 써봤을까? 저는 샴푸를 거의 써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누만 가지고도 충분히 머리를 잘 감을 수가 있고요. 또 샴푸만 씁니까? 이거 머리를 감고 나서 린스라는 것도 바르고 또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한다고 또 이렇게 좀 유연하게 보이게 한다고 또 그런 유연제를 또 바르고 이런 건데 그런 이제 이게 전부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물론 이제 좋은 향도 넣어서 깨끗하게 하고 좀 청결하게 하고 좋은 향도 좀 해서 좀 다른 사람이 이제 보기에 좋게 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잘못된 생활 습관이거든요. 질병이 생겼을 때는 탈모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요. 우리가 이 샴푸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염색입니다. 염색.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이 보기 싫다고 미용적인 차원에서 염색을 하는데 염색약 이런 것들이 전부 약품이거든요. 화학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들이 독성이고 그 독성이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피부에 자극을 주었을 때는 이 모근세포, 모발 전체하고 이 모근세포, 나아가서 피부 전체까지도 손상을 줄 수가 있고 그런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샴푸는 반드시 버리고 염색도 가급적 안 하셔야 돼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역시 식사를 잘 조절하셔가지고 소식으로 과잉된 영양소, 이 피가 탁해서 기혈순환 장애가 막히는 거, 그것을 막아야 되고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샴푸나 염색약 같은 화학물질을 건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